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조선, LNG선, 그리고 특례보증 3배가 눈에 띕니다. K조선이 계속해서 화랑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뜨거운 K조선업인데요. 특히나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천연가스와 국제유가 대란이 일어나면서 LNG선과 같은 특수 선박의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국내 조선업 3사 중에 4분의 2는 이미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3분의 1을 수주하는 등 전 세계 수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인데요. 특히 올 상반기 조선업의 수출은 전년 대비 12%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수주 잔량 역시 12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선업이 기술 경쟁에서 초격차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혀왔는데요. 이렇게 제2의 조선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황스타그램에서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한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조선업종, 한동안이 아니죠. 정말 몇십 년을 주춤했던. 10년간 주춤했던. 그렇죠. 주가가 요즘 치솟고 있습니다. 수년칠감을 확보하면서 10년 만에 뭐 슈퍼사이클이 왔다,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반기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조선주들이 또 증시 주도주로 부상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에팔자산관리 길건호 대표님과 함께 조선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매번 1부에서 뵀다가 2부에서 이렇게 뵈니까 또 새롭네요. 그러니까요. 화요일 날 1부 맨날 나오다가. 네, 오늘 또 JLK 또 들고 오셔가지고. JLK. 네. 옆에서 막 근질근질해가지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JLK가 또 길건호 대표님 1위를 안겨줬던 그럼요. 종목이어서. 네. 자, 조선주, 사실 저는 조선주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옛날에 삼성중공업을 제가 15년 전인가요? 45,000원 정도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완전 최고점이에요. 네. 그때 처음 주식을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진입을 중공업이 좋다고 해서 샀다가 좀 한 10년 넘게 들고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삼중이 플랜트 한다 그랬지, 조선 맞아요. 한다 그랬지, 안 맞아요. 갈 이유가 없다. 딱 네.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막 10,000원대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게 뭐야? 역시 주식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주식을 공부하게 만들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네. 다시 그 조선주에 좀 그 흐름이 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이유인즉슨 네. 이제 조선 주가가 가려면 여러 가지가 사실은 조금 맞아 떨어져야 돼요. 네. 첫 번째는 업황이 완벽하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업황이 회복됐다라는 거는 지금 사실은 전기차가 잘 가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왜냐하면 친환경 차만 있는 게 아니라 친환경 배. 친환경 선박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내뿜는 거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이클이 빨리 돌아왔다라는 예.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또 잘 만들어요. 특히 LNG 쪽 잘 만들죠. LNG 선도 잘 만들고 예. 기존의 컨테이너 선도 잘 만들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메탄올 추진선. 네, 요것들도 수주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네. 요것도 또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주 일감 자체가 많이 쌓였고 세 번째는 결론은 적당한 가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감이 많다라고 해도 마진율이 낮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주가가 살아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비싸게 팔아야죠. 비싸게 팔아야 돼요. 네네네. 근데 이제 어찌됐건 수요가 더 세니까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업황이 회복됩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럼 그 네. 조선 쪽에도 전기, 뭐 자율주행 이런 것도 실현되는 날이 오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자율주행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얘기들이 네네. 나오고 있고요. 근데 차보다는 선박이 저는 더 빠를 것 같아요. 오히려 거기 뭐 네. 신호도 없고 다른 교통 체계도 그렇죠. 없으니까. 사고 발생률이 더 그러네요. 낮잖아요. 맞네요.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죠. 네네네. 4일에 한 번꼴로 지금 쌓아 올립니다. 스타링크 말씀하시는 네, 거죠? 스타링크 열심히 쌓아 올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윈웨 같은 경우에는 네네. 지금 어찌됐건 해상 안테나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호를 받아서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선박이 제일 빠를 거다.
그렇죠. 네. 그다음이 농기계. 그러네요. 네. 인공위성으로 하면 또 사각지대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 괜찮고 알아서 돌아다니고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니면 선박 입장에서는 더 네, 살아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농기계 쪽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가능하죠. 근데 이미 나와 있어요. 아, 이미 나와 네, 있습니까? 이양기도 있고요. 네, 못 씹는 거. 그렇군요. 네, 이미 나와 혁명이네요.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 농기계로 따지면 뭐 경운기 뭐 트랙하고 뭐 그런 거 아니한데 미국은 농업 그 수준 자체가 우리나라랑 그 땅 자체가 달라서. 그렇죠. 맞이기가 아니지. 헥타르. 그렇죠. 엄청 네. 크잖아요. 그리고 거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밀집도가 세지 않고 퍼져 있으니까 훨씬 더 그쪽이 더 빠른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아, 우리가 배 이야기하다 농기계. 여기까지 갔네. 알겠습니다. 아까 LNG 선 얘기 좀 했는데 네. LNG 선 수주가 우리나라 그 기술이 엄청 좋다면서요. 굉장히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LNG 선 같은 경우는 결론은 초저온으로 해야 됩니다. 네네. 네, 원래 이제 기체 상태인 거를 액화 시켜야 돼요. 네네. 왜냐하면 부피가 크니까 많이 나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액화 시키려면 초저온 기술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배도 튼튼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 10척 중에 한 7, 8척은 다 우리나라가 수주하거든요. 잘 만들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수주 잔고가 계속 쌓여간다라는 거. 그리고 LNG 선 같은 경우는 이제 고부가 가치 선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신조선가가 현재 174입니다. 네. 현재 기준으로. 근데 예전에 정말 좋을 때보다 그러니까 올해 초반에 본다라고 하면 한 150, 160이랬어요. 그다음에 1년 반 전에 수주받을 때가 120 정도였어요. 이게 점점 올라가는군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전체 평균으로 174인 거지 LNG 선의 신조선가가 265예요. 네, 컨테이너 선이 227, 유저선이 126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 말 대비하면 다 5, 6%또 오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고부가 가치선이라는 게 만들어서 팔면 네, 많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은 유조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신기술이 들어가지는 않은데 맞아요. LNG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잘 만들어야 되고 맞아요. 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기술이 좋은 곳이 그래도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장점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그걸 잘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유가 상승이 또 조선업계 호재다 뭐 이렇게 또 평가를 해봐야 되는 겁니까? 이때는 삼중이 또 나옵니다. 플랜트. 플랜트 기술. 네, 그러니까 유가가 플랜트선. 지금 플랜트. 왜냐면 이제 바다에 조선은 나르는 애고 그렇죠. 배로 날라야 돼. 기름을 뽑는 애는 바다에 떠 있는 이제 플랜트. 네네. 네, 그 철 덩어리. 네, 그러면 이게 언제 많이 수주가 들어오냐면 유가가 높을 때. 네, 유가가 낮을 때는 사실은 이걸 만들어서 팔아봤자 돈을 얼마 못 버는 거잖아요. 많이 안 뽑잖아요. 많이 안 뽑지. 그러면 예. 이제 감산하잖아. 그렇죠, 근데 높을 때는 많이 뽑아요. 네. 그리고 이게 높은 수준이 오래 유지가 되면은 벌어놓은 돈이 많으니까 또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WTI 수치 보니까 지금 85불이고요. 브렌트가 88불, 두바이가 89불이거든요. 네네. 근데 3개월 평균으로 본다라고 하면 다 $70 이상이에요. 근데 이게 아마 올 하반기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유인즉슨 겨울철이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적인 측면, 그다음에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증산 안 하거든요. 되려 플랫하거나 감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가격 유지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군요. 이때 또 수주가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선 업황 자체가 살아나는 게 일반적인 저희가 LNG선, 컨테이너선, 최근 들어서는 벌크나 탱크도 들어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가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갔는데 요즘에 또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네, 거기 플러스 알파로 플랜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업황이 안 살아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근데 아무래도 중국의 추격이 계속해서 있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있었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어떻게 일본 쪽이 뺏어왔고. 사실 네. 제일 셌잖아요. 네. 조선 쪽에는. 근데 그걸 이제 많이 수요를 우리가 가지고 왔고. 네. 그걸 다시 이제 중국이 많이 가져갔었는데 요 구조 또 중국의 추격이 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오, 이유인즉슨 일본이랑 중국이 근 3, 4년 동안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네, 그 뭐죠? 파나마 운하 막아버렸죠. 네네네. 네, 그다음에 바람분 넘어가 버렸죠. 네, 근데 이게 비싼 선박, LNG 선 같은 경우에는 뭐 3천억, 4천억 이래요. 네네. 근데 그걸 잘못 만들어 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조금 구분이 된 게 컨테이너 선도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 그다음에 LNG 선, 메탄올은 우리나라가 수주를 대부분 가져오고요. 벌크,
탱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술력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쪽이 중국 쪽이 많이 네, 하잖아요. 그쪽이 중국 쪽. 네네. 그러면 굳이 이것까지 해서 안 그래도 인력난이 지금 사실은 항상 조선업에서 악재는 딱 하나예요. 인력난. 네, 그러면 굳이 싸구려 수주 받아가지고 거기에 인력 넣겠습니까? 네. 아니면 LNG선 수주 어차피 받는 거 거기다 인력 넣겠습니까? 네. 또 후자에다 넣죠. 네. 왜냐면 첨단 기술을 더 써야 당연하죠. 되니까요. 네. 그렇게 따지면 중국이 따라와도 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돈 되는 거는 우리나라가 잘하니까. 어차피 그러면 예전에 해왔던 그런 일들은 그냥 접잖아요. 아 그래 니네 맞아요. 가자. 아, 가자. 그거 뭐 네. 그래 만들기 쉬운 거 니네 만들고 우리 좀 센 거 만들게. 옛날에 디스플레이, LCD 예. 니네 가져가. LCD 해. 우리 LED 만들 거야. LED하고 OLED 할게. OLED 할게. 딱 뭐 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그쪽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접었다라고 보고 최첨단 기술로 좀 향해 가고 있다. 당연하죠. 거기서 뽕 다 뽑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돈 거기서- 되는 걸 더 해야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피팅 업체에게 수혜가 간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혹시 네. 뭐 플랜트 뭐 이쪽에 말씀을 해보니까 피팅 업체 쪽에 또 주목할 만한 관심 종목 사실 요게 가장 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투자자들한테는. 우리나라에 네. 태광이랑 성광밴드가 글로벌 피팅 업체로 따지면은 1, 2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왜 굳이 피팅 업체냐? 근데 저희가 이제 조선 얘기했죠, 플랜트 얘기했어요. 네. 여기에 양쪽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플랜트예요. 아, 네, 그리고 LNG선 수주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는 LNG 터미널에 대한 수요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에 최근 들어서 유럽향 LNG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네. 전체 수출 퍼센테이지 중에 한 60-70%가 다 유럽 가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유럽 입장에서 러시아 쪽을 끊어야 되니까 미국 쪽을 장기 계약을 점점점 많이 할 거예요. 아시아도 원래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 쪽이 또 증산을 하니까 여기 걸 또 장기 계약을 또 해요. 그러네요. 그러면 수출 터미널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또 피팅, 네. 이음새,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 3중 수혜를 받는 거는 피팅 업체. 네네. 글로벌 1위가 태광. 태광. 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최근 들어서 너무 수급이라는 게 한쪽으로만 다 쏠려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수급이라는 게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가다가 길게 안 갑니다. 쑥 빠지고 또 주변 찾아보고 쑥 빠지고 주변 찾아보고. 근데 알게 모르게 잘 간 애들 있죠. 네네. 예를 들면 전선, 네, LS 일렉이나 현대 일렉들 봐보세요. 쟤네들 조용히 잘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주가 계속 쌓이고 앞으로에 대한 훼손이 없다라고 하면 잘 갑니다. 그래서 저는 피팅 업체를 꾸준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꼭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네. 중에 글로벌 1위 피팅 업체인 네. 태광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영업이익률도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면 이제 피팅에서 항상 단점이 뭐였냐면, 야, 근데 그 돈 돼? 그거 해봤자 돈 많이 안 남는 거 아니야? 네, 네. 이런 거 진짜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반기 때 영업이익률 25%입니다. 오, 그러니까 굉장히 피팅, 높네요. 예, 정말 많이 올라갔고요. 네네. 그러니까 신규 수주도 3천억이 넘어갔는데 이것도 수요와 공급이에요. 어찌됐건 글로벌 1인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가격 경쟁력을 더 갖출 수 있는 거지. 왜 수요가 많아지니까 LNG 터미널도 달라 그러죠. 플랜트 달라 그러죠. LNG 선 달라고 하죠. 그냥 결론은 여기 다 줘야 되니까 야 그러면 가격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같이 올라가는데 조선 업황이 살아나고 플랜트가 살아나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꺾일 일은 사실은 별로 없다. 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렇군요. 네. 전체적으로 중공업 이런 뭐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은 네. 한 15년 전의 영광이 다시 좀 돌아올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45,000원. 삼성중공업 45,000원이 오는 시기 네. 뭐 이런 정말 야 우리나라의 산업 중에 1위가 네. 사실 조선이지 막 이렇게 얘기하던 그때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때 네. 네.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네. 조선을 잘 만들었던 네. 배를 잘 만들었던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도 옛날의 영광 뭐 예를 들어 하나우선도 사실 다시 재진입을 하면서 네. 좀 주식가가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런 흐름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최근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 많이 올랐잖아라고 많이 생각하실 올랐어요. 수 예. 있어요. 근데 조선업은 사이클이 반도체보다 더 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봉이랑 주봉으로 보지 말고 월봉으로 보라고 합니다. 아 조선주는 월봉으로 봐라. 네, 월봉으로 봐라. 좋은 팁이네요. 왜냐하면 예. 45,000원대를 생각하신다라고 그렇죠. 하면 저 뒤에서 안 보여요. 그 조선주는 수주를 먼저 받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분양받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돼요. 아파트 분양받고 3년 뒤에 아파트 맞아요. 짓잖아요. 조선은 2년. 조선 2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주를 받고 2년 뒤에 네. 배가 완성되고 돈이 네. 회수가 되는 거니까. 그것도 있고요. 예. 저희가 아파트 분양받으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죠. 그렇죠. 조선도 똑같습니다. 중도금이 있군요. 네, 중도금이 있고요. 잔금이 있는데 네. 이게 업황이 좋을 때는요. 계약금이랑 중도금을 많이 줍니다. 왜 빨리 받아가야 잡으려니까. 되니까.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출이나 영업이익, 재무제표에도 좋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업황이 좋다라고 하는 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네. 월봉으로 보면 아직 저미치다. 그러면 들어가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네, 이거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봉을 좀 많이 봐라. 네. 보통은 우리 뭐 분봉도 보잖아요. 사실 트레이딩 완전 초단타. 네. 네. 트레이딩 하시려면 분봉까지 보고 그 그래프 막 코인 하시는 분들도 네, 막 그렇고 쪼개고 또. 보지만 조선주를 바라볼 때는 네. 좀 넓게 월봉을 네. 보면서 그 흐름을 지켜봐서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 물론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다고 네.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은 투자하셔도 좋은 시기다.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어찌됐건 피팅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배 만드는 놈, 기자재하는 놈, 그렇죠. 또 부가적인 뭐 이렇게 네. 피팅 업체들. 연결해주고 네, 연결을 그렇죠. 또 해주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안에서도 순환매가 도니까 포인트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조선주 얘기 또 오랜만에 해보니까 재밌네요. 옛날 생각도 나고 삼성중공업 4만 5천 원대 생각도 나고 또 길건우 대표님 2부를 이렇게 또 함께하니까 또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주 좀 나와주세요. 이제 매주 네. 뵙지도 못하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자, 스타킹 오늘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당첨자가 나가고 있죠, 밑에. 줄탄 티켓, 맞아요. 선물로, 콘서트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마치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에 역시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